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김영희 전 MBC 부사장을 영입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이벤트가 국민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야당에서 영입 노력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저도 분명히 쉴 거야. 예, 오늘 첫 인터뷰는 국민의힘의 인재로서 영입이 된 유명 스타 PD 한 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 홍보소통본부장으로 임명이 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쌀집 아저씨로 우리에게 너무나 친근한 분이고, 그런데 이분이 뜻밖의 정치권으로 이것도 첫 번째 놀랄 일이었는데,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쪽에서 영입 제안이 왔었다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를 더 놀라게 했죠.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홍보소통본부장 김영희 전 MBC 부사장, 김영희 PD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홍보소통본부장. 네. 아직은 좀 어색하시죠? 예, 계속 어색할 겁니다. 계속 아니, 사실은 저는 이제 쌀집 아저씨로 너무 더 익숙하고, 제가 학창 시절에는 우리 저 김영희 PD님은 뭐 연예인 같은 그런 스타로 제가 익숙해서 지금 굉장히 영광입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예. 아니, 원래 정치에 관심이 그럼 있으셨던 거예요?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정치권에서 계속 어떤 제안들을 강하게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에 완전히 관심을 끊을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PD로서 꽤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네. 아마 정치하는 분들이 이제 저의 도움을 좀 필요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정치권에서 계속 러브콜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번 선거 말고 지난번에도 예. 제가 그 DJ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총재 시절에 제가 일요일 밤에 CP를 하다가 기습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경규 씨하고.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이호 여사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새벽에 운동하는 모습, 그리고 이 부부간의 이 소탈한 모습, 뭐 이경규와 같이 잘 친하게 지내는 모습,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방송을 했죠. 그래서 아마 시청률이 그 당시에 거의 50%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그 파급력이. 그게 저는 사실은 그 다음 날 이제 방송이 나가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어떤 중견 개그맨이 김 감독 고마워 그러더라고요. 고마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죠? 아니, 나는 김대중이 빨갱인 줄 알았어. 근데 그냥 동네 아저씨들만 고마워 그러고 가더라고요. 어제 그 방송 보고 그렇죠. 김대중 DJ에 대해 다시 보게 됐다. 그래서 그분은 저 DJ 찍으셨대요? 그러셨지 않을까요? 그때부터 김명희 PD가 그 어떤 정치인을 내 모습을 진몸 면목을 드러내는데 이 사람이 재능이 있구나. 그때부터 정치권이 눈여겨본 거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동안은 계속 거절하셨잖아요. 네네. 안 가셨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이번에는 또 양쪽에서 다 제안을 했고 또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예, 뭐 그동안 안 간 이유는 그 프로그램 컨텐츠를 통해서 국민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사회에. 그래서 이제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왔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이 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삶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번 기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일단 코로나로 어떤 우리 좀 전체 세상이 바뀌고 있는 부분, 이런 것도 다 그럼 영향을 준 거예요?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 국민들을 좀 즐겁고 행복하게, 감동은 주지 못할 망정 좀 정치가. 즐겁게 이렇게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또 이 정치만큼 또 큰 영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순서로 따지면 국민의힘에서 제안이 먼저 왔다면서요? 네. 왜 거기로 안 가셨어요? 그쪽과도 이제 한 수개월 전부터 먼저 만나서. 수개월 전부터? 네네네. 만나서 거기 주요 인사와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긍정적으로 사실은 그 협의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협의를 하면서 부정적이었으면 만날 이유가 없었고.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했지만 결국에 마지막 순간에는 네. 결정하기가 참 주저스러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겠다. 그 마지막에 그 주저스러운 부분은 뭐였습니까? 과연 이제 마지막 결정하기에는 그냥 인간적인 고민이죠. 그건 내가 이 PD를 그만두고 이쪽에 가도 되는 건가 마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 이쪽이라 하면 그냥 정치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민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죠. 전체. 근본적인 고민 때문에 예. 고민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순간에는 전화로 저한테 그러면 결심을 좀 해주시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미디어 홍보를 좀 책임져 달라. 예.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내가 결단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고민이 깊어서 그래서 좀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뭘 그걸 고민하십니까? 지금 뭐 하시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고민할 시간을 좀 달라. 이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거기서 민주당 근데 그 직전에 네. 직전부터 민주당은 계속 연락이 왔는데 국민의힘하고 얘기하고 있는 또 민주당에서 계속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처음 만난 신의가 있기 때문에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쪽과 얘기를 끝내야지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고민해보겠다고 시간 더 달라고 얘기를 하고 났는데 갑자기 어느 날 휴일에 송영길 대표가 저희 집 앞에 와서 1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연락도 없이 와서? 예, 연락도 없이. 밤에. 이제 주위 사람을 통해서 들으니까 어디 들어가서 계시자고 그래도 안 들어가고 서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얼른 내려가서 만나서 호프집으로 갔죠. 거기서 감동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진솔한 얘기들 나누면서. 네. 근데 한편으로는 좀 의아한 게 그러면 김명희 PD님 선택에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는 그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후보나 당은 사실은 저에게는 두 번째 판단 기준입니다. 제가 가서 일을 했을 때 과연 내가 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줄 수 있는 쪽이 어느 쪽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마지막에 결정을 내릴 때는. 근데 이 간절함이 아마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나를 정말 어느 당이 더 간절한가? 간절하게 원하면 나를 잘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나에게. 근데 가면은 이제 특정 후보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서로 상대편 편에 있는 후보인데 이쪽일까 저쪽일까 조금 의아하기도 한데. 근데 저는 항상 중립적인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프로그램 만들 때도. 그래서 예를 들면 이쪽에서 잘하면 이쪽을 칭찬해주고 저쪽에서 잘하면 저쪽을 칭찬해주고 그런 쪽이어서 윤석열 후보도 상당히 장점이 많은 분이죠.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상당히 장점이 많고 물론 단점도 계시지만 둘 다. 그리고 양쪽 정치권이 사실은 두 당이 다 잘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그렇죠. 저쪽도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사실은 중립에 서 있었는 입장이었다. 예. 이해가 돼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네네. 자, 이제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정치판에 들어오게 되셨고 이재명 후보를 위한 홍보전 최전선의 지휘관으로 나서게 되셨는데 홍보면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냥 달라지려고 노력을 했으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기존의 정치권에서 하던 홍보 전략과 달라질 게 없다. 보면서는 그러면은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좀 답답하고 그러셨어요? 예, 그렇죠. 윤석열 후보 측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후보 측도. 그래서 저는 양쪽을 다 보고 있었는데 양쪽 다 나라면 이걸 좀 새롭고 신선하게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무슨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동안 제가
프로그램을 해 왔던 것처럼 네. 의외의 부분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정해진 틀의 어떤 방문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예. 촬영을 예고하지 않는 촬영 같은 거. 아 기습 방문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카메라가?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몰래 지켜보는 뭐 이런 거. 관찰 카메라처럼? 관찰, 예. 아, 원래 관찰 카메라의 대가시잖아요. 네, 그렇죠. 양심 냉장고, 뭐 또 느낌표. 왜냐하면 저는 뭐. 이재명 예, 후보를 만나고 나서 왜 저렇게 솔직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예. 이모도 있고 왜 좀 딱딱하고 강하게만 보였을까? 아. 예, 그런 면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강한 게 지금까지의 강점 아니었어요? 추진력, 강하게 밀고 나간다, 사이다. 강점이자 약점이었죠. 아, 그 왜냐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것 때문에 무섭다고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예, 예. 그렇지 않다라고 입으로 내가 100번 떠들어봐야 예. 뭐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그걸 진짜로 몰래 카메라를 한다든지 또는 기습 촬영을 한다든지 하면 예. 후보의 진면목이 예. 보여줄 수 있다. 그러고 보니까 몰래 카메라도 김영희 PD님이 예, 제가 했죠. 하셨던 거. 네. 옛날에 막 김종서 씨인가요? 예, 뭐 이런 그 분들 막 당하고 샴푸 막 이렇게 샴푸로 하고, 예. 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러 어떤 장치는 해놓지는 않지만 네네. 어느 지역을 방문하거나 이게 동선에 있을 때 예. 얼마지 이거는 이제 그 연출할 수 있죠. 네. 와, 되게 재밌겠는데요. 김영희 PD 표 대선 홍보란 대선 캠페인은 어떤 모습일까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예.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제 정치판에 인재로 영입되는 분들이 가가지고는 이제 꺼다는 보릿자루 같은 상황일 때가 있어요. 허수아비 마냥 될 그렇죠. 때도 있고 네, 네, 그 홍보 분야에 있어서 홍보 소통 분야에 있어서 전권 받으신 겁니까? 네. 네, 받았습니다. 아 전권 받으셨어요? 전권을 받았습니다. 아, 전권을 네, 받으셨어요? 그냥 마음대로 하시라. 아, 마음대로 하시라까지? 네, 마음대로 하시라. 조직과 인원 이런 것도 다 마음대로 하시라. 아, 네, 전권을 받았습니다. 네. 그거 맘대로 했다가 이상하게 되면 그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만큼 밉는다는 얘기군요. 예, 그리고 제가 들리는 바로도 후보와 대표가 예. 뒤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신대요. 마음대로 하게 해드리라. 맘대로 하게 해드려라. 예. 저 샴푸 계속 남아도 계속 이래도 맘대로 하게 해드려라. 그 정도까지 전권 받으셨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네네. 그 자리에 있습니다. 홍보본부장 자리. 예, 거기서 발표하는 걸 보고 네. 사실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몰랐거든요. 미디어 홍보를 책임져 달라고 그랬지 거기 뭐 본부장으로 가달라 그 밑에 뭐 실무총괄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그 발표를 나는 걸 보고 저 자리가 아마 내가 수락을 했으면 가는 자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그게 간다고 해서 조금 이렇게 보류가 됐던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고민을 하다가 아마 시간상 아마 발표를 한 게 아닐까. 계속 이제 미적미적 예, 답을 예, 안 예, 하시니까 네, 네. 시간상은 그렇다. 네. 어쨌든 이준석 대표 즉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홍보 담당했잖아요. 예, 예, 오세훈 후보. 네네. 그때 아주 기발한 거 많이 했고 네네. 특히 2030에 대한 네. 어떤 홍보전을 잘 펼쳐서 네네. 승기를 잡았다라는 평가 받거든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너무 잘하죠. 너무 그리고 잘해요. 기존의 정치하는 분들과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또 젊은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거기에 지금 뭐 이렇게 좀 잡음이 있지만 그거를 맡고 가면 잘할 거라고 믿어요. 누가 더 잘할 것 같습니까? 김영희 그건 제가 더 잘하죠. 저는 35년을 해온 사람인데, 예, 근데 죄송한데 이런 질문 너무 당연한 건데 제가 뻔한 질문인데 재미삼아 해봤어요. 예, 근데 그렇죠. 이게 정치라는 영역이 좀 달라서 하지만 제가 프로그램을 할 때 제가 만든 프로그램은 대부분 성공을 했습니다. 아주 대성공을 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했던 방송의 시간대가 골든타임이었어요. 예. 그러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그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쪽도 사활을 걸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겼습니다. 네. 이번에도 지지 않을 겁니다. 이길 겁니다. 네. 야,
와, 승부사신데요. 이제 보니까.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희 민주당 선대위 홍보소통본부장.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